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호윤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완연한 봄 기온 속으로 겨울이 마지막 투정을 부립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죠. 네, 친절한 뉴스풀이 팍팍 이슈 펀치. 오늘도 맛있고 멋있는 뉴스들로 항상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팔 박 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 첫 걸음은 청와대가 아니라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현직 대통령이 외교사절 병문안을 직접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갔으니까 많이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정 기자도 해외 순방 동행 취재 해보신 적 있잖아요. 네, 외국을 다녀오는 게 사실 여행을 위해서 갔다 오더라도 시차도 있고 음식 문제도 있고 많이 피곤하잖아요, 돌아오면. 그렇죠. 네. 근데 청와대 해외 순방은 워낙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니까 정말 피곤합니다. 네. 그런데도 한 걸음에 이 리포트 대사 병문안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깊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비슷한 일을 2006년에 당하고 또 바로 이 병원에서 2시간 반 수술을 받았는데 이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그 대사님이 의연하고 또 담대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들이 큰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신 글을 보고 우리 국민들 마음에 큰 그 울림이 있었던 것으로. 네, 리포트 대사는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에 자신은 물론 아내 역시 큰 축복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준이 아빠 위험천만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몸도 마음도 빠르게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시 생각해도 참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요. 엉뚱한 신경전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준비된 화면 먼저 볼까요? 네, 재중원이네요. 아주 옛날 병원인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사진을 왜 준비하신 거죠? 네, 화면에서처럼 재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몇 해 전에는 모 방송사에서 드라마 제목으로 삼기도 했죠. 그런데 이 최초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조 곰탕집, 또 원조 갈비집도 아닌 원조 병원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치료 경과를 설명하다 갑자기 리퍼트 대사의 고향과 병원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관련해서 우리 세브란스는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중원의 그 창립자인 알렌 박사도 미국 오하이오주의 그 델라웨어 출신이시고, 또 재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큰 기부를 하신 세브란스 씨도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재중원을 계승한 곳이 어딘지를 두고 서울대병원과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고종 22년인 1885년 미국 선교사 호러스 앨런 박사의 요청으로 세워진 재중원은 선교사들이 진료를 책임졌습니다. 이후 선교사들이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게 연세의료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재중원이 엄연히 국립병원이었다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효시라고 반박합니다. 1885년 한국 최초의 국립병원 재중원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구심점이 되어온 서울대학교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은 재중원을 잠시 위탁 운영한 선교사가 독립해서 세운 민간병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어요? 두 병원 간의 신경전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가 않죠. 원조 논란. 네, 그러네요. 어딜 가도 원조 경쟁은 참 치열한데요. 저는 이 간판보다는 정말 맛있는 집을 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곳이 원조 재중원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실력 있고 더 친절한 병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지 않을까요? 이승희 아나운서 독일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독일 가보고 싶은 나라긴 한데 아직까지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은 왜 물어보시나요? 갑자기 웬 축구공이죠? 축구공이랑 독일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맞춰보세요. 손흥민 선수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2골이나 넣었다는 소식 듣고 제가 정말 기뻤거든요. 네, 독일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이 지긋한 분들은 차붐의 나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분데스리거 차범근 선수를 말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손의 나라 이렇게 불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에 분데스리가는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버쿠젠의 슈팅 11개 중 7개에 관여했고 팀 내에서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했다며 손흥민의 활약상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어느덧 시즌 16호 골. 전설 차범근이 기록한 한국인 분데스리가 최다 골 기록인 19골에도 3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이제는 대선배의 기록을 뛰어넘어 몇 골을 더 추가하게 될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32경기에서 16골을 기록해 2경기당 1골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레버쿠젠은 앞으로 정규리그 10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 있어 현재 흐름을 이어간다면 수치상으로는 20골도 넘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100명의 외교관 역할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모쪼록 다치지 말고 더 힘을 내주길 온 국민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이 손 선수 화이팅입니다. 제가 다 흐뭇하네요. 그리고 리포트 대사님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슈펀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